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피부 건강 분야에서 가장 핫한 주제죠. 저속노화, 우리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피부 의학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저속노화, 우리 슬로우 에이징이란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삶의 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노화를 식단, 운동, 스트레스의 관리, 올바른 수면 습관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해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과학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을 통해 발표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논문에 따르면 노화가 촉진되는 시기는 34살, 60살, 78세까지 이 세 번의 특징 주기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흔히 노화를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이 생애 주기 사이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는 18세에서 95세까지의 4,263명의 이 혈액에서 액체 성분이 이 혈장을 분리해서 한 3,000가지 정도의 혈장 단백질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노화는 점진적인 진행이 아닌 해당 주기마다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 실험으로 규명됐습니다. 따라서 특정 노화 주기가 다가오기 전과 후 이 사이 기간에 이 저속노화, 이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실 이 노화의 속도도 일정 부분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피부는 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신체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로 변화가 크게 체감되는 부위죠. 즉 노화 민감성 및 그리고 저속노화 필요성이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피부 노화는 성인이 되는 이 20세 때부터 콜라겐이 1년에 약 1%씩 감소되기 시작해서 20대 중반이 되는 이 25살이 지나면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내인적인 노화만 뜻하는 것이고요. 자외선 노출,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 등의 이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런 외인적 노화가 함께 존재하죠. 이러한 내인적 노화와 외인적 노화가 실질적으로 노화를 유발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피부 노화는 20세부터가 아닌 유아기나 이 청소년기와 같은 이러한 이른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피부는 내외부적인 이러한 복합 요인으로 인해 노화가 진행 및 가속화되는 만큼 예방이 가능한 부분도 사실 꽤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피부 탄력 섬유층에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죠.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결합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얇은 피부 두께를 가진 이 눈가 주위에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눈 밑 지방 감소로 인해 눈물고랑이 좀 움푹 패여서 주변보다 좀 어두워 보이거나 근육이나 피하에 있는 이 정맥이 비쳐서 약간 보랏빛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색소 침착이 생겨서 보이는 이러한 다크서클부터 피부 속의 멜라닌이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이 기미나 주근깨, 그리고 에브넘, 이마나 팔자의 주름, 그리고 목주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저속노화 방법을 세부적으로 사실 살펴보면 먼저 식단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노화가 가속화될지 느려질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마라탕, 탕후루와 같이 이 자극적인 음식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고자극 음식의 경우에 몸에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에 결국 노화를 가속시키는 음식으로 분류될 수가 있고요. 또한 흰 쌀밥, 빵 등의 이 정제 탄수화물과 꿀, 설탕 등의 단순당도 다량 섭취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는 체내 염증으로 발전하여서 이 당분이 이 피부 단백질인 콜라겐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이 저속 노화를 실천할 수 있는지 지금 알려드리자면, 자, 우선 단백질의 경우에는 식물성과
동물성의 이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식물성 단백질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반대로 이 동물성 단백질만 과다 섭취해도 문제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이 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뭐 같이 먹는다거나 콩을 밥에 넣어서 먹는 등의 이 균형을 유지한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통한 이 조직 회복 그리고 뭐 면역 기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낮은 포화 지방과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따른 심혈관계의 부담이 좀 감소가 되고 또한 풍부한 섬유질에 따른 이 소화력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식물성 단백질은요, 노화의 주범 중에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섭취 시 이 슬로우 에이징을 꾸준히 유도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식단으로 식사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제 탄수화물과 이 단순당의 경우에도 탄수화물은 흰쌀밥 대신에 뭐 현미나 귀리, 보리 등의 이 복합 탄수화물 계통의 이 전곡류를 하죠. 이 전곡류를 섞은 잡곡밥을 섭취를 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소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죠. 단순당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설탕이나 꿀 등이 다량 들어간 과자 그리고 뭐 음료수 등의 이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대신 사실 이제 블루베리나 우리 오디 있죠, 오디 그리고 복분자 딸기와 같이 이러한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비타민 C 등이 다량으로 함유된 과일을 사실 대신 섭취함으로써 이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에 따른 노화 방지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비타민 E나 오메가3 그리고 지방산, 폴리페놀, 셀레늄 등의 이 함유된 호두, 그리고 아몬드, 잣, 땅콩 등의 이 견과류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서 식사로는 부족한 영양 성분을 추가 보충해 주는 것도 사실 이러한 노화를 예방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저속노화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두 번째는 이러한 식단과 함께 뭘까요? 운동이죠, 운동. 자, 운동은 제가 이전 러닝 현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수행량에 따른 이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 간의 이 생성 비율 차이에서 우리 몸에 사실 유익할 수도 투머치로 하는 경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 운동 역시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이러한 슬로우 에이징을 도와주는 운동으로는 계단 운동, 그리고 뭐 걷기와 같이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스쿼시나 러닝 테니스와 같은 고강도 운동까지 다양합니다. 만약에 내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체력적으로 이 고강도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식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걷기나 아니면 뭐 계단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 흡수된 당을 근육세포가 가져다 쓰게 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스쿼시나 러닝, 테니스나 축구 이런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고강도 운동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부상 방지를 위해 꼭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는 것이 좋고 실 운동 시간은 1시간 단위로 나눈 다음에 최대 30에서 40분 나머지 20에서 30분을 쉬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 활성산소의 과도한 증가를 좀 막아주고 함께 생성된 항산화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적절한 휴식도 같이 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속노화를 위한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잘 자는 거겠죠. 바로 수면입니다. 자, 이 수면은 우리가 항상 밤만 되면 잘 자니까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는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올바로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흔히 자는 것도 열심히 자야 된다, 노력해서 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자, 수면 시간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이 신체에서 요구하는 적정 수면 시간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나이별로 적정 수면 시간을 살펴봤을 때 신생아 시기에는 17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하루에 사실 대부분을 잠으로 보낸다면 3세에서 5세 성장기에는 10시간에서 13시간, 6세에서 12세에는 9에서 12시간으로 이렇게 점차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청소년기부터는 한 8에서 10시간, 성인기에서는 6에서 8시간 정도의 이 적정 수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성인의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한 이 정도는 자야 건강한 신체와 함께 이 노화 주기도 통상적인 속도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보다 적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면을 하게 되면 수면 부채가 발생하게 되어 이 몸의 피로와 함께 면역력 약화에 따른 노화 주기 역시 더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일에 7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말에 평소보다 잠을 좀 더 자서 평일에 못 자서 발생한 이러한 수면 부채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때는 반대로 너무 오래 자게 되면 이 역시 또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2시간까지만 평일 대비 더 오래 잠듦으로써 이 몸에 남아있는 피로를 충분히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자, 또 이러한 수면 부채 해결을 위해 주말이 아닌 낮에 잠깐 자게 될 경우에는 꼭 한 3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해서 밤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불면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잠드는 시간은 통상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초저녁에 잠을 자는 경우에도 숙면에 접어드는 한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수면 시간 패턴보다는 얼마나 깊은 수면을 잘 취하느냐가 사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를 위해서는 꼭 10시에서 2시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만들어서 생체 리듬이 충분히 적응을 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외에도 이 충분한 숙면을 위해서는 미온수 샤워, 따뜻한 차를 섭취한다거나 안대를 착용한다거나 귀마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깊은 수면을 만들게 되고, 또 깊은 숙면은 곧 몸의 피로와 회복을 충분히 도우면서 노화 사이클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저속 노화를 위한 4번째, 이 마지막 방법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안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스트레스의 강도를 좀 낮추면서 이로 인한 이 노화의 가속화 역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사실 이제 한 번쯤 실천해보면 좋을 만한 방법입니다. 자, 우선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콜티솔이 분비되기 시작을 해서 이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해서 피부 탄력도를 감소시켜서 이 주름과 피부 처짐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실 우울감에 따른 추가적인 또 스트레스를 증폭하게 되겠죠. 계속 거울 보면 스트레스 받고 더 이럴 거니까요. 자,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단축시켜서 세포 재생 능력의 저하에 따른 노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또 스트레스가 뇌혈관과 심혈관계에 강한 부담이 가해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는 곧 소화기관이나 각종 신체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노화를 늦춤과 동시에 건강한 생애 주기를 위해서라도 이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들 뭐가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를 바로 제거하는 게 좋겠죠. 명상이나 이 심호흡 같은 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로 강화된 이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함으로써 이 긴장된 몸을 이완 상태로 유도를 해서 나타나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 사실 스트레스의 반응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드라마나 음악 감상, 독서, 운동 이런 것들, 드라이브 등을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잊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양질의 식단이나 충분한 수면을 통한 안정적인 좀 꾸준한 생활 패턴을 좀 구축한다면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이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반응에 대한 대응력을 가지게 되면서 슬로우 에이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더셀피부과 대표원장 심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